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0일 밤 8시입니다. 한 2시간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깜짝 방문했습니다.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기자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래하여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서 추가 지원을 약속을 하면서 1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며칠 있으면은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이 됩니다. 1주년에 점해가지고 하루 뒤에 내일 또는 모레 푸틴이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맞받아 가지고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을 엿먹인 거죠. 아주 드라마틱한 방문입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화요일에 폴란드를 방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성에서 아주 극적인 연설을 하기로 스케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토요일 외식을 한다면서 나가가지고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에서는 월요일에 바이든 대통령의 스케줄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위장 연막 전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이든 대통령은 비행기로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 도착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키이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에 있는데도 키이우에는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이렇게 바쁩니다. 80노구를 이끌고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는지. 어쨌든 이 비밀 방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뭐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이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요성을 두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서 푸틴을 조롱을 했습니다. 푸틴이 우리가 분열될 줄 알고 쳐들어왔지만 우리는 더 단결되어 있다. 그 말은 나토 국가가 완전히 단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기차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비행기를 타고 키이우에 도착하는 것은 러시아가 수시로 쏘아대는 미사일을 생각하면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의회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국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선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지금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선을 돌파했다는 이야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30만 명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죄수들을 끌어내가지고 투입을 하는데 약 5만 명의 죄수가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5만 명의 죄수면 아마 수감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10%쯤 될 것 같은데 전선에서 뭐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은 자녀 형기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는 완전히 인해 전술을 할 때 맨 앞장서게 해가지고 총알바지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약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습니다. 1,000억 달러. 그 중에 집행된 게 아마 반 이상 안 되겠습니까? 요사이는 에이브라함 전차와 같은 신무기를
공급하기로 약속을 했고, 아직은 전투기 공급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독일도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무기 지원으로 지금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간단하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요사이 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는 협상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협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에 뭐 굽히는 건 아니지만은 상당한 영토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마 대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젤렌스키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2014년에 빼앗긴 크림 반도까지 되찾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를 압박해가지고 휴전하도록 하려면은 젤렌스키에게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국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려고 했습니다. 많은 미국이 소련에 제의해가지고 휴전 협상이 열렸습니다. 포로송환 문제로 한 2년을 끌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북중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이 결심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뭔가를 얻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휴전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얻어낸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그러면 젤렌스키도 휴전에 동의해주는 대신에 한미동맹과 비슷한 나토 가입을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토에 가입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은 보장됩니다. 나토 가입하면은 일단은 나토 가입 국가 어느 나라를 치면은 나토 동맹국 전체가 대응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특히 전선 상황이 결정적입니다. 러시아가 막 무너져 버리면은 그럼 뭐 휴전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때 가면 또 러시아 쪽에서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이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든처럼 이렇게 깜짝 방문을 한 대통령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2003년에 부시 대통령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이용해가지고 이라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뒤에 오바마 대통령이 카불을 깜짝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시가 방문한 이라크는 곧 내전 상태로 들어갔고 오바마가 방문한 아프가니스탄은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철군함으로써 결국 탈레반 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번 바이든의 키이우 깜짝 방문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나쁜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는 않지만은 또 러시아가 왕창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휴전 협상으로 가는데 여기서 상당히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후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들어서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했어요. 미국, 영국, 러시아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그래도 영국과 미국은 무기 번전을 해주지만은 병력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6월 25일 남친 보고를 받자마자 그 자식들을 혼내주겠다면서 바로 파병을 결심하고 불과 열흘이 지나서 7월 5일에 24사단 선발대가 오산까지 올라와서 최초의 교전을 북한군과 벌립니다. 얼마나 빨랐습니까? 그때의 미국 지도부, 그때의 미군들, 그때의 미국의 언론, 그때의 미국 사람들의 그 순수한 마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딘들 간다 하는 그것과 요사이 우크라이나를 돈과 무기로만 돕고 있는 미국,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행인 것은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미국의 지도부가 역대 최강이었다는 사실이고 한국의 지도부는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이승만, 트루만 두 최고사령관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